한때 첨단 무기에 밀려 무용론까지 등장하던 지상전의 제왕 전차. 이 클래식한 무기가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미래 전차를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4세대 전차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차기 전차들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윤곽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미래 전차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개발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만 달성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전차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방어력, 기동력, 공격력 이 세 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포탄이나 파편, 대전차와기 등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위협인 드론이 등장하면서 이 드론 대책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죠. 따라서 각국의 차세대 전차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론 자체가 강력한 관통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전차의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상부나 후방, 이런저런 틈새 등을 자유자재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거든요. 이런 약점을 물리적으로 보완하려면 전차 전체를 철망이나 철판 등으로 감싸야겠지만 이런 전차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죠. 바로 러시아가 드론 대책으로 내놓은 거북 전차, 이 충격적인 비주얼 기억나시죠? 이 전차는 무게가 너무 늘어나서 기동성에 큰 제약을 받았고 시야 확보까지 어려워서 길을 잃기가 일쑤였습니다. 선례를 봐서 짐작할 수 있듯 전차의 모든 면에 철판이나 철망 같은 걸 두르는 이런 방식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미래 전차의 드론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 건데요. 드론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처럼 VR 고글, 인공지능, 다수의 카메라를 결합한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더해 전차의 드론 탐지용의 대드론 레이더나 전자광학식 탐지 추적 체계 등을 탑재할 것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봐야죠. 또 드론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관건인데요. 일단 대드론 전자전 체계는 기본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전차이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전으로도 대응이 어려운 예컨대 광섬유로 조종되는 유선 조종식 드론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요격도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에이브럼스 X나 독일 라인메탈의 KF-51은 30mm급 혹은 20mm급 기관포를 원격 무작 시스템에 장착해서 드론을 직접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30mm급 이상의 기관포들은 지능형 공중 폭발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드론 요격 능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능동방어 체계를 드론 요격에 활용하는 기술 역시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방어 체계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지만 드론처럼 진짜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꽂힐 수도 있는 그런 위협에는 대응이 가능할지 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황인식과 정보 처리, 그리고 드론 대응과 네트워크,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차 내부에 드론이 탑재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래 전차답게 드론과의 통합도 본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네트워크 능력을 활용해서 외부 드론과의 정보 공유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예 정찰 자폭 겸용 드론을 직접 탑재해서 운용하는 시도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KF-51은 아예 드론 조작원을 따로 탑승시킬 수 있도록 차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공격력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논의 중인 단계인데요. KF-51 같은 경우는 히어로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주포 같은 경우는 130mm 활강포로 갈지 140mm 활강포로 갈지 아니면 120mm 활강포의 성능을 또 추가로 개량할지 등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전차의 무게 문제도 아직은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전차의 전투 중량은 차체의 크기, 동력, 장갑, 방어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결정되는데요. 과거에는 60톤이 넘으면 야지 기동성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요즘은 60톤을 넘는 차체도 7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긴 합니다. 실제로 KF-51은 약 60톤에 달하는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무게가 무겁다는 건 그만큼 기동성이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용 인프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50톤보다 아래로
제대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 실제로 미국의 에이브럼스 X는 중량을 기존의 에이브럼스 시리즈보다 줄였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3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중이긴 하지만 K2와 전투 중량은 같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무게 그 자체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운용 방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느냐가 전차의 성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브럼스 X 같은 경우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 인원 감소, 자동 장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승조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에서 가장 피탄율이 높은 포탑은 무인화하는 등 승무원 배치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이 K3 같은 경우도 승무원 탑승구역의 변화는 동일한데요. 다만 KF-51은 기존의 레오파르트2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로 유인 포탑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전차가 무인 운용을 고려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 대의 전차가 몇 대의 무인 전차를 지휘하는 시스템, 즉 전차 네트워크화가 되는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이죠. 또 동력 장치의 변화도 눈여겨볼 점인데요. 에이브럼스 X와 K3는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엔진을, KF-51은 레오파르트2 계열에 사용되던 순행식 MTU의 디젤 엔진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면 연비가 좋아지기도 하거니와 주행 소음을 줄여가지고 적군의 정찰로부터 전차를 숨기기에도 유리하고요. 무엇보다도 전력을 많이 소비할 첨단 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독일, 대한민국 세 나라의 전차 중 어떤 전차가 가장 먼저 미래 전차로서 입지를 굳히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중심전 속에서 차세대 전차가 무인 전차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전차의 종말은 좀 머나먼 이야기로 다시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